네, 안녕하세요. 기출의 미래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개념 공부한 만큼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죠? 그죠? 공부한 만큼 딱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또 기분 좋은 또 이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개념 공부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선생님, 이거 전 시간에 배운 거 아닌가요? 배웠습니다. 네, 또 복습하는 거야. 네, 자꾸 복습하고 자꾸 배우고 그런 거지 뭐. 자연스럽게 이 시간을 통해서 굳이 뭐 또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끝내자고요. 아시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이거는 지금 보안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사실은 이 틀만 갖고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딱 요 틀 주고 이것이 어떤 운동인지 고르시오. 일단 뭐 1번 애국개몽운동, 뭐 2번 의병투쟁, 3번 경제구국운동, 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답을 딱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지금 어떤 운동인가요, 여러분들? 보안회가 나왔고 대한자강회가 나왔고 신민회가 나왔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렇죠. 이건 바로 애국개몽운동이구나. 구한말에 이제 전개되었던 그런 운동.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확산되었던 애국개몽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딱 단체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러일 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안회. 왜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국권 피탈 그 과정에서 러일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체결됐던 조약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뭐예요? 왜 날 자꾸 쳐다봐? 얘기를 해야지. 뭐예요? 한일 신협약. 무슨 한일 신협약이야? 한일 신협약 정민 7조약이지.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한일 의정서하고 1차 한일 협약 있잖아요. 그죠?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 협약. 한일 협약의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 뭐예요? 군용지를 마음껏 쓰도록 한다.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뭐예요? 고문. 스티븐스, 메가타. 이런 고문들을 파견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어떤 그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단 이 당시에 일본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그죠? 군용지를 마음껏 쓰겠다. 왜냐면 이 시점이 되면 뭐 대한시설 강령이라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굉장히 많이 해요. 이민자들을 많이 데려와서 정착을 시키려고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어떤 토대를 구축해 내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다. 황무지 개간 반대. 이 황무지 이제 개간하겠다. 일본이 개간해서 일본 나눠주려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반대하는 거예요.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 애국개몽운동 단체 보안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가 있습니다. 대한자강회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이 자강이라고 하는 말, 여기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세요. 자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대한자강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국개몽운동의 어떤 모습인데, 특히 이 대한자강회는 여러분들 그때 이제 언제였냐면 고종이 강제로 퇴위됩니다. 왜? 고종이 왜 강제로 퇴위됐지? 배웠는데. 그렇죠.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인해서 왜 외교권이 없는데 을사늑약을 통해서 분명히 외교권이 조선에 없게 되었는데 왜 그 이후에 이 고종이 외교적 행위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죠. 이에 대한 반발이 바로 이 대한자강회. 결국 이 대한자강회가 격렬하게 그에 대한 반발하면서 대한자강회를 해체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애국개몽 운동단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민회죠. 새로운 신자, 백성민자, 새로운 민, 모든 것들 다 새롭게 만들자는 어떤 그런 단체, 신민회. 자, 이 신민회는 여러분들 비밀 결사 단체고요. 대표적 인물은 안창호, 그 다음에 양기탁. 대한매일 신보를 함께했던 인물이 양기탁과 베델이죠. 그런 어떤 그 양기탁과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민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민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의 어떤 그 애국개몽 운동단체들이 주로 정치적으로 본다면 입헌 군주정을 지향했어요. 입헌 군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왕은 있어.
하지만 그 왕 역시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 어떤 절대 군주의 어떤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곧 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법이 있고 왕도 거기에 귀속되는 어떤 그런 존재. 왕권이 좀 많이 약해지는 것이죠. 어쨌건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는데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 입헌 군주제보다 더 나아가서 공화정을 주장했다. 공화정은 뭐예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위임하는 것. 이게 이제 공화정 체제죠.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공화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화정 땡. 그러니까 공화정을 주장했다는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산학교, 대성학교, 즉 교육 관련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 그리고 국외 독립운동 기지. 요것도 좀 독특해요. 왜냐면 이 애국개몽운동단체는 기본적으로 또 교육,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어떤 산업, 식산흥업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무장투쟁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무장투쟁은 여러분들 의병 쪽과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민회는 독특하게도요. 무장투쟁도 준비를 했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죠.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해서 나중에 무장투쟁을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신민회는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아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이제 애국개몽운동단체의 어떤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공부했어.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창호, 양기탁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 결사래요. 느낌이 그냥 벌써 오죠, 여러분들? 네, 안창호, 양기탁 그래요. 이 사람들 기억하고 있어. 조직된 비밀 결사. 쉽다. 개념 딱 공부하면 답이 탁 나오네. 그리고 국권의 회복과 공화 정체의 국가 수행. 힌트 정말 많죠. 강연회, 학회 등 대중 계몽 활동을 전개했고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 민족 교육을 실시했대요. 그래요. 네, 정말 힌트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와해되었대요. 그러니까 백오인 사건은 여러분들 안학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안중근의 친척이에요. 그 친척이 당시 어떤 데라우찌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 이 사건의 그 얽힌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백오인 사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엮어 들어가는 건데 그 백오인 사건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바로 신민회 회원들이었더라. 그 신민회 회원들을, 그러니까 신민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 암살 미수 사건이지만 그런 암살 어떤 그 계획을 했다. 주도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건들을 하나의 그 날조를 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결국은 신민회가 해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요게 이제 신민회 정말 힌트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신민회가 뭘 했는지를 한번 골라보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형평운동을 주도했대요. 형평운동은 여러분들 이거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1920년대 초반부터 출발했는데요. 진주에서 진주 형평사라는 게 만들어져. 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백정 출신들이 고기를 무게를 잴 때 그 저울이 있거든요. 그걸 그 저울이 평평하도록 만들자라는 게 바로 형평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백정 출신들이 신분차별 폐지를 주장한 운동. 이게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이건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백오인 사건은 여러분들 이거는 1911년도예요. 네, 그러니까 1907년도에 이 신민회가 만들어져서 1911년까지 존속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안 맞아요. 이건 지금 1920년대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 연통제와 교통국의 운영이래요. 연통제와 교통국은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이잖아요. 그죠? 어떤 그 정보의 어떤 수집이나 또는 어떤 그 행정의 어떤 기능들을 담당했던, 국내에서 담당했던 그런 조직, 연통제와 교통국이었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이게 정답이죠. 그죠? 국외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 제가 얘기했지만 신민회는 다른 애국계몽 운동단체 뭐 보안회라든지 그 다음에 뭐 헌정연구회라든지 또는 대한자강회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좀 틀린 점이 뭐냐면 그런 단체들은 주로 진짜 말 그대로 계몽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신민회 같은 경우는 계몽뿐만 아니라 바로 국외 무장투쟁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국외 무장투쟁을 바로 시행한 건 아니고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준비입니다. 자,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제정. 요거는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는 내용.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다. 뭐 신한청년당 연결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틀렸죠. 정답을 해서 3번 신민회 국외 독립운동기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들을 딱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요, 문제가 참 이뻐요. 예, 이게 자꾸 이렇게 만나고 싶고 자꾸 풀고 싶고 그런 욕망, 그런 욕구 이런 게 생기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면 경제적 구국운동.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이 모습은 지금 애국계몽운동의 어떤 단체들이었죠. 이번에 보여지고 있는 건 뭐냐면 경제적 구국운동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여러분들 개항기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경제니까. 예, 경제 쪽이 좀 어렵죠. 자, 갑니다. 제가 항상 이 경제 쪽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1876년 그 축과 1882년 축을 꼭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미 1876년 축과 82년 축은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82년 축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82년 축이 이렇게 있고요. 예,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지 무역이 지금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1876년 조일소 조규 강화도 조약을 체결되었을 때는 내지 무역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왜? 거류지 무역. 그죠? 그 개항장에서 심리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심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만 무역을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깨지고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이모군란. 이모군란 때 청이 이 군란을 진압을 하면서 청에 대한 대가를 줬잖아요. 그 대가가 뭐였지?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죠?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드디어 내지 무역의 길이 열리고 있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지 무역의 길이 열린 거야. 자, 이때부터 이제 82년 초부터 이제 가능해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청나라 상인도 들어와, 일본 상인도 들어와, 이 청일 상인 간의 경쟁이 아주 심화되겠네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나중에 청일 전쟁으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82년 축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최애국대우. 1876년 조일소 조규를 체결할 때 일본이 최해국대우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조선이 이걸 거부하죠. 왜? 우리는 다른 나라랑 조약 맺지 않을 거야. 너 일본만 할게. 근데 뭐가 필요해? 라고 해서 그 최해국대우 조항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죠. 결국 미국과 수교를 합니다. 황춘신, 조선책략, 네, 2차 소신사 김홍집 다 연결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때 미국과의 그 조약에 최해국대우 조항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최해국대우 조항.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야 안 한다고 하더니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야 안 한다고 하더니 하면 다 주겠죠. 그죠? 그래서 최해국대우 규정이 이렇게 82년 축 이후부터는 들어가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쭉 갑니다. 자, 그리고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예,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 조일통상장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관세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이 관세 조항이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하면 들어왔거든요. 관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해국대우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방공령이라는 게 들어가요. 방공령.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1876년 그 축에 보면 여러분들 곡물을 무제한으로 유출할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막 쌀은 막 계속 빠져나가는데 물가는 결국 쌀값은 폭등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조혈통상장정 체결할 때 그 한 지역에서 쌀이 정말 없을 때는 쌀이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그 지방관이 딱 막는 거예요. 막을 방자예요. 곡물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한 달 전에 미리 일본에게 통보해야 된다라는 단서는 달아놨어요. 이런 조항들이 지금 이 조혈통상장정에 들어간 것이죠. 자, 그랬는데 결국 89년도, 90년도, 1889년도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지금. 드디어 83년도에 만들었던 그 조항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89년도, 90년도 방공령, 짜잔! 이렇게 지금 방공령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내지무역이 82년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을 계기로 해서 열린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 일본 상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내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지에 있는 상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옆집에서 청나라 상인이 와가지고 물건을 팔어. 내 옆집에서 일본 상인이 와서 물건을 팔어. 이 사람들은 직접 떼어가지고 물건을 파니까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겠어요. 그죠? 위기야, 위기. 그래서 상권을 지키자. 상권 수호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상권 수호 운동을 그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단체가 바로 황국중앙총상회. 이 황국중앙총상회는 여러분들 시전 상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개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황국중앙총상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권수호 운동도 전개. 이건 이제 독립협회에서 나오는 건데 이권수호 운동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뭐가 되면 여러분들 1896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간파천 벌어지잖아. 그죠? 아간파천이 벌어지면서 러시아가 고종을 보호해. 그럼 공짜로 해주는 게 어딨어. 뭔가를 주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이 최혜국 대우가 다른 나라들한테도 므락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권 침탈이 막 엄청 난치는 거지. 바로 그런 이권을 잡겠다라고 해서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 독립협회가 주도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를 딱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뭐 한러 은행을 또 폐쇄한다든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권수호 운동과 이권수호 운동, 이건 이제 90년도, 방공령은 80년도 후반이죠.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애국개봉 운동단체 공부하면서 보안회 배웠죠. 이 보안회가 황무지 개간 반대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이건 이제 00년대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은 애국개봉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 구국 운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맨 막판에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라는 것들을 저 전개합니다. 이 국채보상 운동은 여러분들 대구에서 출발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 며칠 전에 그 대구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뭐 대구 시민의 날인가? 그걸 이제 준비하는데 거기 와서 오셔가지고 좀 강연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어떤 강연을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딱 속으로 딱 떠오르는 게 국채보상 운동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쪽에 전화해서 선생님 특히 국채보상 운동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여러분들 이 국채보상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대구에 가면 여러분들 국채보상 운동 공원도 있어요. 있어요. 그만큼 대구에서는 또 국채보상 운동의 어떤 그 자부심, 으로 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구 사는 친구들 나랑 며칠 뒤에 봐. 네, 갈게. 자, 그래서 대구. 제가 이걸 왜 강조했냐면 시험에 진짜 잘 나와서 그래요. 이 국채보상 운동은 여러분들 평양이 아니에요. 대구예요, 대구. 평양에서 출발한 거는 뭐냐면 그것은 물산장려 운동.
네,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전개되었던 물산장려운동, 즉 국산품 애용운동이 평양에서 출발한 거고, 국채보상운동, 우리 차관, 빚, 그 빚을 갚자라고 한 것은 바로 대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특히 이런 국채보상운동이 영향을 미쳤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메가타임 화폐정리사업, 1905년도에 을사득약 체결된 그 해에 이 메가타임 화폐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이 화폐정리사업을 할 때 뭔가 바꿔줘야 될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오거든요. 그런 어떤 차관들이 쌓인 거야. 쌓인 거 갚자라고 했던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서상돈이 중심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호응을 해주죠. 대표적인 언론, 뭐 대한매일신보. 근데 사실은 뭐 대한매일신보만 호응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있었던 대부분의 신문들이 다 여기에 호응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구국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그 흐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한말에 있었던 그 저항운동의 어떤 사례라고 본다면 일단 의병투쟁이 있고요. 두 번째 애국개몽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이 있다. 요거 세 가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했어. 굉장히 좀 살짝 어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공부했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공부했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가에 들어갈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898년 몇 월 며칠입니다. 논설, 열강의 이권 침탈 이대로는 안 된다. 열강의 경쟁적인 이권 침탈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열강의 이권 탈취는 아관파천, 그렇죠. 아관파천 시기부터 두드러져. 당연하겠죠. 왜? 코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으니까 그 대가로 러시아한테 뭔가를 지불했겠고, 그 순간 그 전에 체결했던 조약에 있었던 조항, 최혜국 대우. 러시아한테 하나 주면 다른 나라도 하나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드락 적용이 되면서 이권 침탈이 아주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열강은 철도 부설권, 이 철도 부설권에 특히 관심이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일본. 광산 채굴권, 이 광산 채굴권에 관심이 있었던 나라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채벌권, 여기 관심이 있었던 나라는 러시아. 중요한 이권을 빼앗아갔다.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은 무슨 규정을 이용하여 각종 자원과 산업 분야의 이권을 차지하였다. 뭐예요? 네,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있나요? 있네요. 예,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무관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열강한테는 정말 이건 최고죠. 왜냐면 자국의 어떤 경쟁력 있는 상품을 그냥 그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내의 어떤 그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장벽을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국에서 물건을 100원에 만들었어. 그러면 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200원에 팔도록 하는 거예요. 관세 100원 붙여가지고. 그러면 비싸지는 거죠. 비싸지는 걸 계기로 해서 우리에서 파는 물건들은 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뭐 품질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관세 장벽이라는 거예요. 해당 사항 없고요. 취외법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합니다.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뭔가 안 좋은 일을 했어. 예, 그러면 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벌을 주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해당 국가라는 거. 여기 이제 취외법권이 되는 겁니다.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요거는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들어가 있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들어간 게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있죠. 뭐냐면 관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중조정 들어갔고. 이 거중조정은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개입해가지고, 예, 미국이 개입해서 이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늘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이제 외교고, 그게 또 비정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방국가 좋아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거중요정.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 사실 여기서 2번과 5번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이 두 개의 조항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어디에 처음 들어가 있었냐면 바로 조1, 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때문에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동시에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조항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뭐 이 답은 최애국대와 아주 가볍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좋아. 어렵지 않았어? 이 정도 문제는 뭐 너무 쉽지 뭐. 자, 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민족운동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운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으로부터 지금 차관을 도입했대요. 좋아. 차관 도입. 일본의 재정이 계속되었대요.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서상돈 등이 중심이 되어서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좋아요. 좋아. 느낌 왔어. 단체를 조직하고요. 언론기관, 애국계몽단체들의 호응, 금주의 단연, 비녀가락지 모으기 등 국채보상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 그러네. 국채보상이네. 국채보상. 그죠? 이 운동은 바로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그럼 이 국채보상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자, 강화도 조약. 아이고,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자본주의 어떤 그 바다에 발을 담궜던 그런 계기. 일본과 체결하고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다. 부산 외 두 곳을 연다. 그리고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이 들어가 있는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보상운동 여기 들어올 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모군난. 네, 군인들이 어떤 그 신식군인과의 어떤 차별, 그리고 어떤 정리해고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훨씬 이전이에요. 80년대. 대한제국의 수립. 그렇죠. 아관파천 이후.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일본이 을미개혁을 또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지요. 이게 바로 아관파천이 되는 겁니다. 이 아관파천의 과정에서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를 나단 하고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권 피탈. 네, 이게 지금 일제강점기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3.1운동. 대한독립 만세, 3.1운동 1919년. 그 다음에 1937년도에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대 들어오면 일본이 전쟁으로 그냥 모든 걸 다 쓸고 가죠.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이렇게 전쟁합니다. 어쨌건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건 지금 아직 우리 국권이 넘어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통감부가 지금 탄압으로 실패했다. 통감부가 있을 땐 대한제국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쫙 잘라서 그 이후는 아니겠고요. 그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통감부, 여러분 통감부는 어떤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이제 통감이 들어오죠? 그렇죠. 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을사늑약.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통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을사늑약 이유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대한제국 수립과 국권 피탈 그 사이에 있는 3번. 이 3번을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천일은행의 개성 지점이네요. 밑줄치인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개성상인. 아니, 이 구화폐를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한 신화폐로 교환하도록 한 정부의 사업으로 제가 보유한 백동화의 가치가 폭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대출 가능할까요? 이 개성상인하면 여러분 어떤 상인들이에요? 정말 조선시대 때 거상,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막 이런 모습을 돈 엄청나게 벌었던 그런 상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인들이 이 시점이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폭락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바로 화폐정리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행원. 품질이 좋지 않은 백동화는 아예 교환조차 해주지 않아 은행도 자본 규모가 줄어 어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우선 가옥과 인삼밭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동안 10,000원어치 가져왔으면 바로 이 제1은행권 10,000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10,000원을 가지고 왔는데 꼴랑 1,000원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자기 자본 잠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와. 예를 들면 그 100원짜리가 그냥 10원이 돼 버리는 거잖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영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다.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볼게요. 보안회의 반대 운동으로 실패했다. 자, 보안회는 여러분들 어떤 운동을 하는 단체예요? 보안회는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입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금 난전권을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 난전권. 네, 금한다는 거죠. 난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금하는 그 권리. 이거 원래 이제 시전상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예, 그 앞에서 이 난전들 이거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네? 누가? 정조가.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해년에 다 똑같이 해라. 통하도록 해라. 신해 통공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신해 통공.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땡.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 확산된 건 뭐예요? 눈이 감지했죠, 여러분들? 물산 장려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 일제강점기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대단한 상업고요.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 메가타가 바로 화폐정리사업. 자, 여러분들 이 재정고문이 파견되었던 그 계기 어떤 조약?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시작 스티븐스 메가타. 그 메가타는 1905년 화폐정리사업. 그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정리사업. 5번 경복궁 중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때 당백전을 발행하고 원납전을 징수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죠? 정답은 그래서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게요. 자료에 나타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아하니 우리나라가 일본에 갚아야 할 국채가 1,300만 원이나 되었다. 서상도는 우리 국민 2천만이 담배를 끊으면 1인당 한 달 담배값으로 세화폐 20전을 절약할 수 있다. 4억 달이면 원금을 갚을 수가 있다. 라고 보았다. 이에 김광재 등과 함께 단연회를 설립하고 성금을 모았다. 자, 지금요 서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채갑제요. 이거 어떤 운동이에요? 국채 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했다라고 설명드렸죠. 신간회가 주도하였다. 신간회가 주도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국채 보상 그런 어떤 그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단체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신간회는 여러분들 이거는 일제 강점기예요. 시기가 맞잖아요. 신민회, 신간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민회는 구한말, 신간회는 일제 강점기. 시기 맞잖아요. 아관파천을 계기로 중단되었다. 아관파천은 이거는 지금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에 전개되는데 아관파천은 1896년이잖아요. 그죠? 시기가 훨씬 안 맞는데 이거? 아관파천 훨씬 이전입니다. 틀렸고요. 청의 양무운동을 본보기로 하였다. 이건 이제 온건기아파가 주도했던 그런 방식. 온건기아파, 급식기아파 저 앞쪽 이모군란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시기가 맞지 않아요.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구국운동이었다. 네. 국채보상운동. 네, 빚 갚아가지고 우리가 좀 당당해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는데요.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전개되었던 바로 국산품 애용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 여러분 어디 출발한다? 평양. 국채보상운동 어디 출발한다? 대구. 꼭 기억해 주세요. 정답은 해서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문화파트네요. 문화파트. 항상 여러분들 문화파트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8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1900년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80년대 볼게요. 80년대는 이제 뭐 개화, 문물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방문국, 요 이제 인쇄와 관련된 그런 거. 여기서 이제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방문국과 한성순보 꼭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가끔은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 독립협회,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나오게 되면서 이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 있어요. 예, 제국신문과 이건 이제 황제잖아, 황제.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제국 시절에 나왔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럴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매일신보, 특히 대한매일신문 베델, 이거 이제 양기탁과 이제 함께하는 건데 핵심 인물은 이 베델 외국인이 있다 보니까 일본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언론 활동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있었죠. 학교를 보면요, 최초의 근대학교 원산학사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세운 근대학교.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해서 근대적 교육 학제를 만들고 그 이후에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학교. 여러분들 이 교육 입국조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학교와 그 이후의 학교를 꼭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뭐 전환국이라든지 기기창, 우정총국. 기기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영선사, 청나라에 파견된 사신들이잖아요. 그 영선사 파견 이후에 무기 만드는 창고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전신과 전등도 이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로 오면 대한제국 시기의 전차, 개통, 특히 경인선 개통. 경인선은 여러분들, 이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경인선. 요 경인선 럴전쟁과는 관련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럴전쟁과 관련된 거는 경부선과 경선입니다. 자, 종교에서는 여러분들 단군을 믿는 대종교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역사로서는 신채호의 독사신론,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어로서는 신채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신소설은 금수의 일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연극은 원각사.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또 공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은 다 구한말, 막판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좀 배치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0년대, 90년대, 900년대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주머니에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문화 파트 공부했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다음은 어떤 신문의 가상 편집 회의라고 하네요.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896년 11월 21일자에 어떤 소식을 주요하게 다루면 좋겠어? 글쎄요. 이날 독립문의 주춧돌을 세우는 행사 소식을 가장 첫 번째로 비중 있게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문. 우리 회원들이 자주 독립을 위해 신문을 간행하고 독립문도 세우니 참으로 뿌듯합니다. 지금 이 회원들이 지금 신문도 간행했고 독립문도 세우고. 맞습니다. 자주 독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꼭 강조해야 할 기사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 단체는 지금 독립협회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독립협회와 관련된 신문은 어떤 신문? 독립신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독립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방문국에서 인쇄가 되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무엇인가요? 이거 완전 골든벨 32번 문제다. 한성순보. 그 한성순보가 이 방문국에서 인쇄된 거예요. 오케이. 1번 틀렸고. 서재필의 주도로 창간되었다. 그렇죠. 서재필. 독립협회. 바로 연결되잖아요. 정답 2번이네. 쉽다. 좋다. 일제강점기에도 발간되었다. 아니요.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바로 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땡.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다.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한성순보. 방문국에서 인쇄된 한성순보. 땡. 천도교에서 발행한 국한문 혼용신문이다. 요거는 여러분들 만세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만세 뭐 적어 놓으세요. 예. 수능 개념 노트에다가 이건 뭐 틀리진 않았을 것 같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그 신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만세보 하나 구한말 쪽에다 이제 만세보 하나 적어 넣으시고 여기다 천도교 가로하고 천도교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요. 교사의 그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적절한 것을 이렇게 나왔네요. 이 시기 국학연구에서 국어 쪽으로는 주시경이 국어 문법을 저술했어요. 역사 쪽으로는 어떤 활동이 있었을까요? 애국계 운동시 막판이야. 이 시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 그죠? 자, 이련이 삼국유사.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이건 고려시대 아니야? 고려시대. 완전 틀렸어. 유득공의 발해고. 이 조선 후기인데. 땡. 신채호의 독사신론. 정답 3번이네요. 그죠? 손진태의 진단학회. 요거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1930년대 있었던 실증주의사. 진단학회, 진단학보. 땡. 백남훈이 사회경제사. 같은 4번, 5번은 다 같은 일제강점기 30년 주로 나왔던 모습들이죠. 정답은 그래서 독립협회, 독립신문이니까 이제 구한말 역사 쪽이니까 신채호의 독사신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또 다음 거 볼게요. 가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가 뭐지? 요거 경인선이네. 청에 의해 부설되었다? 아니요, 이 경인선은 여러분들 미국이 먼저 철도 부설권을 갖고 있다가 일본이 부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뭐 경의선, 경부선, 경의선 다 일본이에요. 땡. 영국인 베델, 이거는 대한매일 뭐 신문이잖아. 땡. 러일 전쟁을 계기로 착공된 것은 경부선과 경의선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당백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충당한, 이건 이제 경복궁 만들려고 흥선 내온 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통된 철도, 정답은 5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기사의 내용을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적 교육제도가 마련되었대요. 갑오개혁기 조선정부는 근대 교육을 전담한 부서로 항모하면, 지금 이제 교육부예요. 고종은 교육이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라 여기고 부국강병을 위해 근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이에 1895년 한성 사범 학교를 설립했대요. 그럼 이거는 교육입국조서 반포하고 이후에 2차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조서 반포하고 이후에 뭐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학교 이런 건데, 그러면 탐구활동 골라볼게요. 그냥 고르시면 됐죠. 네, 교육입국조서의 반포 목적을 분석한다. 답 고르시면 되겠네요. 3번이네요. 시무 28조는 이건 이제 최승모의 시무 28조. 고려시대잖아요. 시계 완전 안 맞죠. 삼강행실도 이건 조선시대 전기인데,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건 조선어 학회. 일제강점기. 네. 황국신민서사. 이것도 이제 일제강점기. 민족만사 통치 시기 안 맞죠. 정답을 해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항기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네, 일제강점기 특히 이제 식민 통치 그 지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석기도 시작했던 이 틀이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일제강점기 시작하면서 저와 함께 행복하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